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영상을 통해 우리 코이카의 활동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우리 코이카가 전 세계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해지고 흐뭇해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ESG 경영팀에서 준비한 시간 되겠습니다. 코이카 ESG 경영 추진 성과 및 대외 혁신 네트워크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ESG 경영팀 이유리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유리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ESG 경영팀의 이유리입니다. 오늘 코이카 ESG 경영 추진 성과와 대외 혁신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SG가 워낙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희 발표가 다소 좀 나열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ES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는 주로 재무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즉 수익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경영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의 요소를 감안해서, 즉 비재무적 요소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기업의 경영 철학을 갖도록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한국에서 특히 한국의 공공부문에도 ESG 경영을 추진을 하도록 하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ESG 경영을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코이카에게 ESG 경영은 아마 다른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코이카는 사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SDG의 실현을 목표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ESG와 SDG가 사실은 상당히 서로 통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코이카로서는 내부적으로 ESG 경영을 해서 환경사회 지배구조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을 통해서도, 즉 전체적인 전 지구 환경과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늘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점에서 코이카의 ESG는 어쩌면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을 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배경하에서 저희 코이카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ESG 경영의 성과를 12가지 그 카테고리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코이카는 ESG 경영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 경영 목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중장기 경영 목표의 4대 전략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ESG 중심의 혁신 경영입니다. 이런 경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위한 별도의 이행 전략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략 문서들을 다 분석을 한 결과 후보 전략 과제가 총 좀 큰 뭉텅이로 한 17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단계에서 작년 말에 저희 500명 이상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 11의 전략 과제가 최종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 같은 ESG 경영 이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체계도는 그 이행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각 영역별로 저희 11대 과제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시 되어 있는 5가지 과제, 환경과 안전, 인권, 그리고 국민 소통은 특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중점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대성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이 같은 ESG의 전략 과제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저희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도 ESG 경영 지수를 높여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그 ESG 경영을 선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저희 기관의 비전인 선도적인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이 되는 데도 연결이 되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ESG 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경영진, 그러니까 즉 이사회를 저희 ESG 경영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새로이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 보고 받으셨던 저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그의 의견도 경영진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외부의 ESG에 대한 이해도 이 경영 추진상에서 필수적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저희 내부 직원과 그리고 저희 자회사와 그리고 파트너 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ESG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만들거나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과 저희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이제 ESG 각 분야별로 주요 성과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 주요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탄소 중립과 기후 회복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기후행동 분야 중기 전략을 수립을 했고, 그 결과로 ODA 사업을 저탄소의 ODA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전문성 있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특히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ODA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전략에 따라 수행을 해본 결과 목표 대비 좀 초과 달성을 하고 있어서 목표를 더욱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7% 올라가 21%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눈여겨볼 점은 저희 코이카가 국내에 있는 이제 ODA 시행 기관 가운데서 최초로 녹색 기후 기금의 이행 기구로 인증을 획득했다는 부분입니다. 녹색 기후 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이자 그리고 그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펀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 코이카가 우리 정부의 예산만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외에 있는 펀드까지 활용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GCF 측에 제안도 하고 실제로 집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저희 코이카가 이런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사업 수행 체계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기구 인증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거쳤다는 것은 우리 코이카도 어떤 글로벌 레벨에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음을 검증받은 결과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이 아닌 저희 기관 운영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 달성 노력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우선 태양광 발전을 그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도 전기 차량을 확대해서 보유를 하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매주 육류 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밀데이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저희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코이카는 스타트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10개 이상의 환경 분야에서 신유망 기업들이 저희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 그 사업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 9개 공공기관이 있어서 이제 그 9개 공공기관 공동으로 노력을 통해서 대국민 대상 ESG 캠페인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자원 재순환을 위한 물품 기증, 저희 직원들이 물품을 모아서 이걸 기증해서 그 수익을 또 다른 좋은 일에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단연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5대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 대상으로 기후 변화나 에너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사회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 공공부문에게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이카에서 그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양적인 성과 이외에도 질적으로도 저희 코이카를 통해서 개발협력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우리 노동 근로자 여러분께서 고용 안정성을 가지고 근로를 하실 수 있도록 4대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최소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강화를 하였고, 그리고 청년들이 초기에 입문했을 때 이런 초급 전문가가 좀 장기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이카가 국제기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의 개발 협력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100명대 인원들이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 및 지역 사회 공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이카는 해외 ODA 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동반 성장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해외 ODA 시장은 연간 220조 원이 넘는 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해외 ODA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이어를 매칭해드리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21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87% 증가된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공헌 쪽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성남시에 소재한 다른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사회공헌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기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강원도의 영어교육원을 활용해서 강원도 지역 인재에도 세계시민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또 그 기울인 노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나 필리핀 같은 국가와 저희 코이카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롯데장학재단에서 이런 6.25 참전 용사의 후손들의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셔서 저희 코이카를 통해서 좀 연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경영 및 인권 기반 개발 협력입니다. 저희가 그 인권 경영 현재 1기까지 마치고 이제 2기 작년부터 2기에 접어들어서 3개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직 내부적으로는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해마다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 과제를 이행을 한 결과는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피드백을 받고 차년도 과제로 또 환류를 해서 하는 절차를 해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 인권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인권 분야를 범분야 이슈로 고려를 해서 모든 사업에서 인권 이슈가 리스크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수행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코이카가 갖고 있는 이런 인권과 관련된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과 자원을 파트너와 공유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생 파트너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해서 올해까지도 인권위험 관리 워크숍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는 파트너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점으로는 저희 코이카의 경우에는 44개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해외 사무소에는 현지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현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모두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분야에서 사회 분야 좀 깁니다.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인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의 인사 채용을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채용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비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다른 기관 대비 높은 조직인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정부의 안전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간 해외 사무소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전사적인 의사결정체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제로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 코이카는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해마다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코이카는 계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도 2년 연속으로 아주 높은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27001 정보부 경영 시스템 인증도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반부패와 청렴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또 국내에서 원조기관에서는 최초로 준법 경영과 부패 방지 시스템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통합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2019년에 최초로 그 부패 방지 표준을 인증을 취득을 했고 이어서 이제 통합 인증을 취득한 뒤로 최근에는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부 심사원이 되어서 부패 방지와 준법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이카는 ESG 관련된 정보를 또 저희 국민들께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으로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를 현재 발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를 최근에 새로 개편을 해서 공시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일단 필요하신 정보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저희 코이카는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했고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중정부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에 기반을 해서 ESG 경영의 중심의 경영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공공 부분의 ESG를 앞으로도 계속 선도해 가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한 세트가 더 남았습니다. 저희 코이카의 대외 혁신 네트워크 운용 성과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코이카는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그룹과 또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혁신 선도 그룹 그리고 오전에 저희 국민소통센터의 발표를 통해서도 보셨던 다양한 소통 채널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그룹을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시민 참여 혁신단이고 다른 하나가 청년위원회인데요. 오늘은 이 국민 참여 그룹에 좀 초점을 두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참여혁신단입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게 된 취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결정하고 그걸 기획하고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국민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참여 그룹입니다. 최근에 코이카에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런 대회가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좀 더 시급성이 있고 중요도가 높은 아이디어인지 평가를 해주시게 되고요. 저희 현업부서의 검토를 마친 아이디어는 실제로 이제 이행에 접어들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이행 과정이나 이해 평가 과정에도 국민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혁신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수계층에 대한 참여를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에 올해 추진을 한 결과 9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먼저 2건에 대해서는 먼저 현업에 적용하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 공개 종합 평가 모니터링에 참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 혁신이 또 큰 화두인데 이런 데서 FGI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위원회입니다. 청년들이 저희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의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관의 중요한 전략 목표나 전략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올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경영 목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고 환경 경영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장기 경영 목표에 반영된 걸 대표 사례로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부적으로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국민 참여가 이루어진 중요한 사례라서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저희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 단위는 아마도 예산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래서 국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노포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청년들이 아주 혁신적인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저희 코이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애초에 시작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좀 재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민간 기업의 재원이 중간에 끊겨서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타개하고자 국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 예산을 심의하신 결과 어느 정도 이 사업성이나 예산의 그 합목적성, 투명성 같은 것을 보시고 검증을 해주신 결과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속 가능성을 갖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저희 혁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의 질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중장기 경영 목표나 환경 경영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혁신 네트워크 의견을 좀 받았다면 앞으로 저희 코이카가 수립하는 다른 업무단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는 또 저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드리는 타이밍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고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되지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배웠을 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것을 또 원칙화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참여의 질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기대 수준과 저희가 생각하는 또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걸 맞춰 나가는 게 또 관건일 것 같고 아무쪼록 저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그 질을 높여가겠다라는 방향성만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ESG 경영 성과와 혁신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경영팀 이유리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서 알 수가 있었듯이 정말 2022년 올 한 해 정말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쪼록 많은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리 코이카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경영 사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번 순서는 국별사업총괄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혜령 과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국별협력사업 제도 개선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최혜령 과장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별사업총괄팀 최혜령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어, 어, 저희 스크립트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별사업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혜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코이카에서 가장 많은 고객분들과 또 업무를 수행하는 국별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지역실 사무소와 사업 수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거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금년 저희가 추진한 제도 개선 업무 중에서 가장 저희 그 고객사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환율 급등 등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용역비 보전에 대한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전문 인력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단가와 체재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과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협력 사업의 용역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현지 정세나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규정상에 환율 등 물가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보전을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파트너 친화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달러화 강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저희 사업 수행사에서 환차손 보전 여부가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지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긴급 대응 필요 과제로 저희 팀에서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별협력 사업 내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인건비와 체재비가 저희가 3년 이상 갱신되지 않아서 단가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용 지급이 조금 적은 4, 5급 초급 전문가분들 경우에는 같은 곳에 파견되더라도 일비, 식비, 숙박비가 현저하게 작다거나 해서 불평등 문제가 좀 지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추진한 과제가 좀 보다 현실에 맞는 체재비 단가를 갱신을 하고 전문가 등급별 차등을 두는 체재비 역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런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서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사업 수행사 물가 변동분 용역비 보전 노력에서 추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5년도, 19년도 2년 이상 장기 용역을 중심으로 생산자 및 수입 물가지수 증감률을 저희가 대입해서 분석한 결과 저희 코이카가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비는 현재 용역비의 5.4%에서 11% 정도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24년도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최소 5%에서 10%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도록 권고를 저희 지역시과 사무소에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도 용역비 보존이 저희 예비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첫 번째 과제 사업 수행사 물가 변동률 용역비 보전 노력에서 두 번째 과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모두 겪고 있는 환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저희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적용 환율이라는 게 정부에서 편성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는 1,130원인데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 환율입니다. 지금 저희 시중 환율이 1,200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 변동 없이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수행사들한테 가혹하다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용 환율과 시중 환율 차이로 환차손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 규정인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국별협력 사업 내 100여 개 이상의 용역이 지금 저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환차손이 5% 이상 낮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해서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과제인 전문 인력 단가 현실화 및 균등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저희 인건비와 체재비를 다루는 저희 규정이 있는데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문가 체재비 과도 감액분 밑에 표를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체재비를 보시면
저희가 비공무원이신 분들한테도 그 지금까지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이 됐던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임차 차량을 현지 파견 가셨을 때 차량을 사무소에서 공용 차량을 뭐 임차하거나 했을 경우 일비를 반만 지급드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비공무원한테까지 이게 규정이 굳이 적용이 돼야 되냐라는 이런 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거는 그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이 저희가 현지에서 자문을 구하다 보면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분들은 그 현지에서는 그런 전문가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서티피케이트 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사실상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인력이 뭐 의사로서 정말 프랙티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국내의 기준을 해외에서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뭐 의사분이나 회계사분들을 쓸 때 현지에서 통용되는 자격이라면 저희가 전문가 조건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시면 뭐 직접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2021년에 12월에 저희가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이렇게 항상 갱신하는 그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전문가의 평균값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얼마 정도 확대가 됐는지는 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진 변경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저희가 4, 5급 초급 전문가에 대한 그 체제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4, 5급 초급 전문가더라도 3급 전문가 수준으로 체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일괄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두 과제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기획했을 때 물가 변동에 따른 일정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최소 5%에서 10% 이상의 확대된 안정적인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차손 보존에 따른 규정 마련을 함으로써 금년도 일정 비율 이상 환차손이 발생한 사업 수행자들에게 일괄 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파트너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과제였던 전문 인력 단가 현실화 균등화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직접 인건비가 1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을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아무래도 좀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초급 전문가 대상 체제비가 3급 중급 전문가 기준으로 오르면서 약 10% 정도의 15% 정도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 뭐 같은 곳에서 묵으시고 식사회를 같이 하셨지만 체제비를 너무 적게 받으셨던 저희 좀 젊은 초급 전문가분들에게도 약간의 처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트너분들은 저희는 이제 IPM이라고 통합 사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희 파트너분들은 코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서 저희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워낙 프로그램이 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저희 인지를 하고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사 지금 디지털 전환 전략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을 플랫폼을 조금이나마 좀 가볍고 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개선을 이제 금년에 계속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저희 파트너사 지금까지 제가 발표드렸던 모든 그 개선 과제가 다 파트너사에서 저희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개선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사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행정 간소화와 또 저희 행정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혜령 과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